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한국? 거기 아직도 전쟁 중 아니야? 위험해서 못 가? 페루 리마 최고 명문 국제학교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사태. 한국 수학여행을 반대하며 집단 시위까지 벌였던 학생들이 인천공항 도착. 단 5분 만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항 화장실 하나 때문에 세계관이 무너졌다는 이 학생들. 우리 학교가 후진국이었어. 처음엔 K-팝은 좋아하지만 실제 한국은 가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반대파 리더 마리아. 그녀가 귀국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충격적이게도 학교 전체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바꾸자는 2,000명 서명 운동이었습니다. 대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180도 달라진 이 학생들은 지금 페루 교육부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페루 명문 국제학교 학생 마리아가 직접 전하는 믿기 힘든 실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리마에 있는 산마르틴 국제학교 학생 마리아 로드리게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1925년에 설립된 페루에서 손꼽히는 명문 국제학교입니다. 남미 전역에서 온 외교관과 기업인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 매년 봄마다 전교생이 가장 기대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수학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주로 유럽의 파리나 런던 또는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들만 다녀왔습니다. 수학여행을 계획할 당시 학생회에서 올해는 서울로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K-팝 음악이 인기 있다는 것과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서명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유럽에도 가볼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아시아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남미에서 보는 뉴스에는 한국이 전쟁 위험 지역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문화가 너무 다르고 음식도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 시간도 너무 길고 시차 적응도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전교생 840명 중 53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한국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지못해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시며 매일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까지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정말 안전할지, 음식은 먹을 수 있을지, 의사소통은 제대로 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28시간에 걸친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리마의 호르에 차베스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5성급 호텔보다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직접 가보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거울은 흠집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변기는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물이 내려갔습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음악까지 나왔습니다. 휴지도 부드러웠고 비누도 좋은 향이 났습니다. 손을 씻는 곳에는 자동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리마에서는 공항 화장실도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항 공중 화장실이 저희 학교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여러 개 있었고 각각 전광판에 항공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짐들이 이미 나와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8명의 단체 여행객이었는데도 짐을 찾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마 공항에서는 짐 찾는 데만 보통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때로는 짐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안내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도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택시를 타러 나가는 길에 또 놀랐습니다. 바닥에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마에서는 택시를 잡으려면 사람들끼리 밀치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가이드분이 저희를 택시 승강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택시들이 깨끗하고 모두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리마에서는 택시마다 차 상태가 제각각이고 요금도 흥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택시가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 탔을 때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는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영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고 에어컨도 잘 작동했습니다. 무엇보다 미터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리마에서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었고 신호등도 잘 작동했습니다. 건물들이 현대적이고 간판들도 깔끔했습니다. 리마에서 보던 어지러운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분이 오늘은 서울 지하철을 직접 타보는 날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리마에서 지하철을 탈 때면 항상 긴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매치기도 많고 역 안도 복잡하고 지저분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명동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를 보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벽면에 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호선 을지로 입구 방면 3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리마 지하철에서는 열차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히 몇 분 후에 온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저희에게 휴대폰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앱을 하나 다운받으면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지하철을 탄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마에서는 매표소에서 표를 사거나 충전식 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니 자동으로 결제 시스템이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단말기에 가까이 대는 순간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표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28명의 학생들이 모두 순식간에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한 명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열차가 정차하는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리마 지하철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3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시계를 보며 확인했는데 오차가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시 운행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마에서는 지하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내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손잡이도 적당한 높이에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리마 지하철은 여름에 타면 너무 더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역까지 몇 정거장 남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도 전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지하철 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호차에 타고 있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리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을지로 3가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바닥에 색깔별로 안내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 2호선, 주황색 선을 따라가면 3호선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환승역이었지만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리마 지하철에는 계단만 있어서 짐을 들고 다니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목적지인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나가는 것도 간단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개찰구에 대니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었습니다. 탄 구간만큼 정확히 계산되어 결제되었습니다. 현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거스름돈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정류장에 전광판이 있어서 몇 분 후에 어떤 번호의 버스가 올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46번 버스가 4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라탈 때도 휴대폰으로 결제했습니다. 기사님 옆에 있는 단말기에 휴대폰을 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따로 표를 사거나 동전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마에서는 버스를 탈 때마다 잔돈을 미리 준비해야 했고 기사님과 흥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버스 내부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각 정류장마다 음성 안내와 함께 전광판으로 다음 정류장을 알려주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도 헷갈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만 해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리마에서 차를 타고 다닐 때보다 훨씬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경복궁을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리마는 사막 기후라 건조한 더위인데 서울은 습도가 높아서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궁궐을 보고 싶어서 예정대로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대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이드분이 조선시대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저희는 모두 열심히 들었습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궁궐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근정전을 구경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반 친구 카를로스가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더위를 먹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받는 분이 유창한 영어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시고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셨습니다. 리마에서는 응급 전화를 해도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마에서도 구급차가 오는데 보통 30분에서 40분은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니 더욱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고한 지 불과 3분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복궁 정문 쪽에서 구급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3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응급구조사 2분이 들것을 들고 뛰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대응은 처음 보았습니다. 리마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천천히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궁궐 같은 넓은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더 어려웠을 텐데 단번에 찾아오신 것이 놀라웠습니다. 응급구조사분들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상태를 신속하게 점검하셨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셨습니다. 의식 회복을 위한 응급처치를 즉시 시작하셨습니다. 동시에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은 영어로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열사병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응급실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마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급차에 카를로스를 옮기는 과정도 매우 세심했습니다. 목과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들것에 고정하셨습니다. 저와 선생님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의 이송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응급구조사분이 지속적으로 카를로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과 체온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병원과 무전으로 연락하셨습니다. 도착 전에 준비할 사항들을 상세히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부터 병원으로의 이송, 그리고 병원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리마에서는 구급차가 단순히 환자를 옮기는 역할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이미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카를로스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열사병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수액 치료를 받으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위에 조심하라는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카를로스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 카를로스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수액 치료 덕분에 얼굴빛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하루는 충분히 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의료비를 계산할 때 더 놀랐습니다. 외국인 응급 환자였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리마였다면 몇 달 용돈이 날아갔을 금액이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분이 보험 처리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응급 대응 시스템은 정말 훌륭하다고 하셨습니다. 신고부터 구급차 도착, 병원 이송,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넷째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기 위한 사전 방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창의성은 부족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아시아 학생들이 시험 점수는 높지만 창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물부터 현대적이고 개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벽면과 넓은 복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곳곳에 학생들의 작품과 연구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과학실험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만드는 로봇치고는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리마에서는 대학교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팀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팀 리더가 청각장애 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수화로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수화를 통역해 주어서 저희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다시 음성으로 출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수준의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호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며 프로젝트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준호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배려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화 통역을 해주는 학생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복도에서 준호를 만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화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리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학교의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실험실의 책상 높이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해서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수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수화 동아리까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수업들도 참관했습니다. 문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쓴 소설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와 현대 악기를 함께 사용한 독창적인 편곡이었습니다. 미술실에서는 디지털 드로잉과 전통 회화를 결합한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를 둘러보면서 저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교육이 암기식이고 경쟁만 치열하다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실제로는 창의성과 협력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준호 같은 학생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마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5째 날 밤 호텔에서 여행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친구들과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처음에 걱정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외국인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할지 의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리마에서는 해가 지면 시내 중심가라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주의해야 했습니다. 가이드분이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정말 안전한 도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친구들의 호기심을 이길 수 없어서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부터 놀라웠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거리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충분히 많았고 상점들의 간판도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리마의 새벽 거리는 어둡고 무서웠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위험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까지 가는 길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보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영어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여행 중 불편한 점은 없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리마에서는 경찰관들이 관광객에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찰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더 놀랐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리마에서는 밤 10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친절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천천히 말해주셨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컵라면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며 뜨거운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계산할 때도 편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했습니다. 저희도 카드로 간편하게 계산했습니다. 영수증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친구가 길을 물어보자 휴대폰을 꺼내서 지도 앱으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찾는 곳까지 함께 가주시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리마에서는 밤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일단 경계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한국 여행 잘하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친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관광업체 직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보여준 진심 어린 친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마지막 골목에서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상벨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치안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길거리도 깨끗했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분리수거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마에서는 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간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밖을 나가는 것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리마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거리가 밝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경찰도 다정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선생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리마보다 훨씬 안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안 시스템도 완벽하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에 서울 거리에서 느낀 안전함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페루로 돌아왔습니다. 리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익숙한 고향이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광판도 없고 안내방송도 없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버스가 왔습니다.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버스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왔었습니다. 몇 분 후에 온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리마로 돌아오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복귀한 첫날부터 저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저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자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스템, 3분 만에 도착하는 구급차,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철 앱 화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깨끗한 병원 시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놀라워한 것은 응급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쓰러졌을 때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리마에서는 구급차가 오는데 최소 30분은 걸렸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희 이야기는 다른 학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후배들도 한국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특히 K-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실제 한국이 어떤지 궁금해했습니다. 2주일 후 전교 조회에서 여행보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교생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처음 여행을 반대했던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여행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을 때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리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 더욱 생생했습니다. 3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실시간으로 병원과 연결되는 시스템, 전문적이고 신속한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학교에서 본 교육 현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 준호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이끄는 모습,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학교 분위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포용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 서울 거리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밝은 조명, 친절한 시민들, 24시간 편의점, 안전한 치안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울이 리마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준비해온 건의문을 꺼냈습니다. 교통 시스템 개선, 응급 구조 체계 보완, 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희 학교도 더 나아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며칠 후 교무회의에서 저희 건의문이 논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너무 성급하다고 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는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 어머니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인상적이라며 페루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한국 여행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생들의 여행 경험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학교 전체가 주목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시스템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출입 관리였습니다. 기존의 출입증 대신 휴대폰 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편리함을 저희 학교에서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출입증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서관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도서 대출과 반납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도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효율적인 시스템이 하나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도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카를로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학교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에 응급 처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습반까지 만들어져서 여러 학부모들이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리마의 여러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는지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저희 학교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로 학교를 변화시킨 사례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사람들의 의식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영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컸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국제관계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매료되어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의료 분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에 감명받아서 응급의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아들의 꿈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시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체계적인 인프라와 시민 친화적인 시설들을 보면서 도시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페루의 다른 도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쿠스코와 아레키파의 몇몇 학교에서 저희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다른 학교를 방문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 학교와의 교류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해 왔습니다. 내년에 준호를 비롯한 한국 학생들이 리마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준호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학교 생활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페루의 역사와 잉카 문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일주일의 여행이 이렇게 큰 영향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들을 되돌아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처음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페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학교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설과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학교 생활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출입부터 도서관 이용, 급식 신청까지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학교 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었고 모든 선생님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병원과의 연락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들이 저희 수업에도 도입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학교에서 포용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보조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올해 봄 드디어 한국 학생들이 리마로 왔습니다. 준호를 포함한 5명의 교환학생이었습니다. 1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준호를 다시 만나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와 한국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저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호가 참여한 로봇 동아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저희에게 K-팝 댄스를 가르쳐 주었고 저희는 페루의 전통 춤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준호는 스페인어를 빠르게 배웠습니다. 몇 달 만에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스페인어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변화도 컸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도시계획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래 한국의 도시계획도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한국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페루 사회의 변화도 감지되었습니다. 리마 시내에 한국 식당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점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여러 곳에서 개설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한국 수학여행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경험이 알려지면서 리마의 여러 학교에서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학교들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루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학교를 개선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전국의 다른 학교들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여름 저를 포함한 몇 명의 학생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과 도시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서울시청과 교육청에서도 저희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1년 전 강력하게 반대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거부하려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문화였습니다. 준호가 떠나기 전 저희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배울 때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고 썼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개인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두려움은 이제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행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시스템들, 그리고 깨달은 가치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페루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인생을 바꾼 그 여행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 명문학교 학생들의 한국 여행 후 학교 혁신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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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